자, 그럼 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선 웹이 무엇이고, 그리고 웹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웹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란 무엇이냐? 네트워크는 두 대 이상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 이상의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어떤 작업을 나눠서 하거나 혹은 한 대의 컴퓨터에 존재하는 자원을 공유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두 대 이상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인터넷이란 무엇이냐? 인터넷이란 인터 플러스 네트워크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 즉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월드와이드 웹이란 무엇이냐? 월드와이드 웹은 인터넷 서비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뜻을 한번 풀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넓게 자원들이 거미줄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줄여서 웹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990년도 초반에 등장했고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는 가장 늦게 등장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하이퍼링크라든가 멀티미디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로 인해서 현재는 인터넷의 대부분을 웹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웹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웹은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웹을 구성하는 하나의 통신 수단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월드와이드 웹에서는 HTML이라는 문서 형태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HTML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데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HTML 문서를 요청을 보냅니다. 자, 그럼 서버에서는 서버에 존재하는 HTML 문서를 찾아서 해당 HTML 문서를 클라이언트로 응답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받은 클라이언트는 HTML 문서를 웹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월드와이드 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웹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등장했지만 현재 웹이 인터넷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퍼링크의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거. 자, 하이퍼링크는 뭐냐면 특정 단어나 이미지가 다른 HTML 문서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 어느 순간 마우스 커서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변경되죠. 자, 그 부분을 딱 클릭하면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즉 그 텍스트나 그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 HTML 문서를 요청해서 해당 HTML 문서가 웹브라우저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을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서비스,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던 FTP나 텔넷이나 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들에서는 이런 하이퍼링크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웹에서는 하이퍼링크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현재 인터넷의 대부분을 웹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웹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애입니다. 자, W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클라이언트는 웹 서버에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객체입니다. 자, 웹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해당 HTML 문서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웹 서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HTML 문서 중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HTML 문서를 찾아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웹 브라우저는 뭐냐? 웹 브라우저는 이제 웹 클라이언트 안에 있는 놈이겠죠. 웹 클라이언트 안에서 서버로부터 받은 HTML 문서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뭐 넷스케이프의 브라우저라든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토콜이란 뭐냐? 프로토콜을 아마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규약, 규례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채널, 그것을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의 프로토콜의 의미는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웹에서, 즉 월드와이드 웹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대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뭐냐 하면 바로 HTTP 프로토콜입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형태의 문서, 즉 HTML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약속이다 라는 의미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HTML 문서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즉 클라이언트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자, 그럼 서버는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 또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HTML이란 무엇이냐? HTML은 웹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HTML입니다. 자, HTML의 뜻을 한번 풀어보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즉 하이퍼링크를 담고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한 마크업 언어다 라는 게 바로 HTML입니다. 자, 아래쪽에 HTML 예제가 있습니다. 자, 예제 HTML 문서를 보면 이와 같이 꺽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태그, 즉 마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태그들로 이루어진 언어다 라고 해서 마크업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들로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즉 하이퍼링크를 담고 있는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HTML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런 HTML 코드는 웹 브라우저에 의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석돼서 출력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웹을 이루는 구성 요소 각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서버, 즉 클라이언트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웹서버는 미리 HTML 문서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해놓습니다. 클라이언트로 서비스해줄 HTML 문서를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로부터 자신이 보고자 하는 어떤 HTML 문서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서버는 요청 들어온 HTML 문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HTML 문서 목록에서 찾아서 해당 HTML 문서를 클라이언트로 응답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웹서버는 미리 만들어 놓은 HTML 페이지, 즉 정적인 웹페이지만을 서비스해 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미리 다 HTML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HTML 문서만을 서비스해 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웹의 형태인데요. 이런 정적인 웹페이지만을 제공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웹페이지를 미리 다 작성을 해놔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어떤 대화형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즉 동적인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에 맞는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웹페이지를 동적 웹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적인 웹페이지를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이 뭐냐 하면 바로 CGI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CGI가 뭐냐? CGI가 바로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해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즉 정적인 HTML 문서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공해 주려는 모델이 바로 CGI라는 거죠. 즉 웹 플러스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만약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 있는 CGI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해당 요청에 맞는 HTML 문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HTML 문서를 생성해서 해당 HTML 문서를 클라이언트로 응답해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클라이언트와의 대화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게시판처럼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동적으로 그거에 대한 응답 문서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CGI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CGI 프로그램이 구동돼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즉 동적인 HTML 문서를 생성한 후에 클라이언트로 서비스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CGI의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100명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100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의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확장 CGI라는 것이 있는데 확장 CGI는 스레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들어왔을 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요청이 오더라도 한 개의 프로세스만을 생성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CGI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럼 자바 기반의 확장 CGI 언어가 뭐가 있냐? 바로 우리가 배우려는 서블릿과 JSP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서블릿이 바로 자바 기반의 확장 CGI 언어고요. JSP는 자바 기반의 확장 CGI 플러스 거기에 스크립트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